사조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까지 이 인수격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서부터는요. 인수격의 치운에 대해서, 즉 인수격의 경우 어떤 대운이 길하고 흉한지를 어떻게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취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운을 취해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평진전에서는 우리가 인수격의 그 어떤 경우에 성격이 되고 파격이 되고 어, 또 성종육패, 폐중유성 이걸 기초로 하고 있죠. 간단히 리뷰를 해보면요. 이 자평진전 2권에서 기술하고 있는 인수격의 성격 요인과 파격 요인을 잠시 리뷰를 해보면요. 이 인수격이 이렇게 가벼운 경우, 이때는 약하니까 칠살로 생을 받으면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용 칠살이라고 하죠. 인수격이 칠살을 상신으로 사용한다. 그래서요, 성격 요인 첫 번째, 인수가 가벼운 경우 칠살을 만나면 성격이 된다는 거죠. 혹은 관인 쌍전이거나 이것은 인수가 가벼운데 정관을 만났다 소리죠. 왜 정관이 상신이 되는 경우죠. 이 경우도 성격이 되고요. 또 일간과 인수가 모두 왕한 경우, 인수도 일간도 왕하면은 그 왕한 기운을 식상으로 설계해 주면 좋다고 그랬죠. 예, 또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인수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경우 정관으로서 일간을 극해도 좋죠. 또 인수가 많은 경우죠. 인수가 너무 무거우면은 재를 재극인을 해줘야 좋다는 거죠. 이때 재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재가 중간으로 투관되고 뿌리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인수가 너무나 왕하면은 사주 원국에서 8글자 중에 뭐 한 5글자가 인수다. 그럴 때는 재가 가벼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통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돼야 제대로 재극인을 할 수가 있죠. 재극인을 안 해주면은 탐지개인이 된다고 했죠. 또 합격되는 것은 월령에서 형이나 충을 만나도 인수격이 합격이 되죠. 그러니까 성격이 되려면 월령에서 형이나 충을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합격 요인을 보면요. 인수가 가벼운데 재를 만났다. 인수가 가벼운데 재를 만나서 무거운 재를 만나면은 재극인을 당해서 인수가 무너지죠. 이 경우를 탐재 괴인이라고 했죠. 돈을 탐하다가 돈을 추구하다가 양심이니 도덕이니 이런 거 다 내팽개친다 소리죠. 돈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합격이죠. 또요. 인수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데 이 평간을 만나면 합격이라고 했죠. 그때는 고빈하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수도 왕하고 일간도 왕에서 왕한데 칠사를 보면은 고민하게 되는데요. 즉 고독하고 고독하지 않으면은 가난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이 재성으로서 재극인을 해줘야 좋습니다. 합격 요인이고요. 또 성격 성종유패를 보면요. 인수가 식신을 만났어요. 인수가 식상을 쓴다는 얘기는 인수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다 그랬죠. 왕한 경우에 식상을 쓰면 성격이죠. 그랬는데 또 재성을 만났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또 제가 노출되면은 이제 이게 인수도 왕하고 일간도 왕했을 때 식상을 쓴다는 얘기는 식상으로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간이 인성의 기운을 받아들일 그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왕한 인성이 일간을 생해주죠. 이 식상의 존재 의미가 그거죠. 그러니까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또 재를 보면은 이제 이 인성이 일간을 생해줘야 되는데 기운이 돌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재성이 노출되면은 재극인을 받으니까
인성 입장에서는 극서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죠. 제로부터 극을 받고요. 일간에게 설을 당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론적이에요. 그래서 합격이 된다는 거죠. 이거 구체적인 것은 상황을 보고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자평진전 2권에서는 심 선생이 구체적인 사주를 예를 들어 놓고 있지를 않아요. 이건 그냥 한 이론이죠. 바둑의 그 정석 이론과 같은 거죠. 예. 또요, 인성이 칠살로서 생을 봤는데, 인성이 약해서 칠살로 생을 봤는데, 재성이 투여하면은, 어, 인성이 약해서 칠살로부터 생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재성이 투관이 되면은, 재극인을 받으니까 인성은 없어지고요. 제가 칠살을 만나면은, 재생살이 돼서 편당이 되죠. 그러면 인성이 없는 데도 되고, 편관이 나를 직접 때리니까 합격이 되는 것이죠. 네, 그게 그 소리고요. 그래서, 예, 인성이 약해서 칠살에 생을 받는데, 재성을 보면은 재극인을 당하고 재생살을 해서 일간을 직접 치게 돼서 이게 성종육패가 된다. 인성이 재를 만나면 이제 인성이 약한 경우겠죠. 약한 경우 재를 보면은 탐재 개인으로 폐격 합격인데 다시 겁재가 재를 극함으로써 이 재극인을 방비해 주면은 다시 성격이 되죠. 그게 이 경우고요. 또는 이 재를 합재를 해버리는 거죠. 비겁으로 극을 해서 통제하나 합을 해서 통제를 하나 같은 거죠. 합제, 통제. 똑같이 예, 해중 유성이 되는 경우죠. 즉, 이 경우는 인성이 약해서 어, 인성이 약한데 죄를 받죠. 강한 죄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합격이죠. 그런데 이 재성을 잘 관리 통제하겠다. 비겁으로 극제해서 통제해도 다시 성격되죠. 아니면 이 재성 자체를 합으로서 통제해도 되죠. 합은 이제 비겁이나 이렇게 한 칸 띈 것과 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한 칸 띄면 비겁과 이쪽으로 한 칸 띄면 인성과 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기본적인 이 골격이죠. 이 골격을 기초로 자평진전에서는 이 인수격의 주요 논점도 여러 가지 인수격도 한두 개가 아니다. 다 같은 인수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9개의 논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치운 역시 그 각각의 유형별로 그 치운을 판단을 해야 정확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운 중에요. 인수격이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경우의 치운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인수격의 치운인데요. 인수가 이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죠. 이런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보면은요. 이게 이제 격이죠. 예, 격을 그 원령에서 본기가 투관됐으니까 인수격이죠. 이게 격공용신과 이 천간 글자를 보는 거죠. 이 네 글자를 보는데 격공용신과 같은 오행 또는 일간과 같은 오행을 제외해놓고 보니까 남는 게 이 무토와 무토는 이제 격공용신과 같죠. 일간과 같은 오행 제외해놓고 보면은 이 정관 하나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인수격이 정관을 사용한다. 천간 글자는 작용을 하니까, 도움하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심 선생이요. 그래서 인수격이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 시운을 볼 건데 이 지난 영상에서 인수격의 주요 논점 시간에 이 사주를 말씀을 드렸죠. 어, 인성도 왕하고 재성도 왕해가지고 그 경우에 한 살의 태과됨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로지 관이 청하고 순하기만 하면 좋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하고 선생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다 모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오늘 본래 이제 강의 진도죠. 인수격이 이게 자평진정 원문의 내용입니다. 인수격이 에,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치운을 보겠다는 거죠. 인수격의 치운도 즉 인수격이 격국이 이루어진 거에 따라 나누어서 그 치운을 그 배합시켜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치운도 일수격도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평균적 원문에.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으로 일수격도 구분해서 봐야 되고 치운 역시 그 각각의 유형별로 인수격이 이루어진 그 양상에 따라서 우운의 그 치운도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인수격은 한 가지가 아니다. 여러 가지라는 얘기죠. 인수격의 논점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인수가 관을 사용하는 경우란 예, 관이 노출되고 인수가 중한 경우 인수가 정관을 사용하는데 정관이 노출되고 총관이 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수가 중하다는 얘기죠. 이런 걸 잘 봐야죠. 무조건 인수가 어, 정관을 사용한다고. 즉 천간글자를 보니까 일간과 같은 오행, 격국용신과 같은 오행을 제해놓고 보니까 용신만 있다 소리예요. 아니, 정관만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인수용관인데, 인수용관은 모두 이 치운을 이거에 따라서 허라소리가 아니죠. 여기 보면은 그 전제가 붙었어요. 관이 노출되고, 당연히 이 제목에서 관이 노출될 수밖에 없죠. 제목 설정한 원리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수가 중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경우, 인수가 중하니까 인성이 굉장히 중하고요. 인수격인데 인수가 굉장히 무겁다는 얘기죠.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관이 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인수가 너무 강한 게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강하니까 재로서 이거를 통제해 줘야죠. 직업인을 해줘야죠. 그래서 재운이 좋은 거죠. 재운이. 그리고 식상 방향도 최고 유리하다. 이거는 인수가 강하면은 제극인 해줘야 되는데 이 재를 생해주니까요. 식상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이롭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자평진전 그 원문의 내용은 이거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론 체계. 이 치운편에서는 이 구체적인 사주를 예를 들어 놓고 있지를 않아요. 이게 구분하셔야 될 게 여기 인수격의 주요 논점 시간에는 여기 보면 신왕하고 인성도 강한 경우 그 정관의 태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참정의 사주다. 이렇게 그 예를 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취운 편에서는 예를 들어놓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인수격에 있어서 정관이 노출됐는데 인성이 강한 경우에 재운이 좋다. 인수가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니까 재극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이게 탐재교인이 아니죠. 그리고 이 재가 필요한데 재를 생해주는 식상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문제는 인수격에서 정관이 노출됐는데 인수가 너무나 강하니까 이게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극인을 해주든지 식상은 재를 생해주니까 길신이라는 거죠. 기운이라는 거죠. 이게 인성을 어, 극해주 못하면은 설해줘야죠. 설해줘야 너무 강한 것을. 그러니까 비거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관사루는 너무나 강해서 문제가 되는데 더 이게 이게 칠살로 생해주든지 정관으로 생해주든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더. 이게 운의 희귀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정관이 노출돼 있고 인수가 강하다는 거죠. 이건 이론 체계고 심 선생이 예를 들어놓지 않았다는
이 이론 체계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런 이론 체계를 다방면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구체적 사주를 놓고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평진전 평주 서 선생은요, 예,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요 내용에 대해서 서 선생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요. 월령이 인수면 인수격이라는 얘기죠. 인수격에서는 신약해서 신약한 데 대고 극설이 중어다. 아주 내가 약해 죽겠는데 월령은 인수인데 내가 아주 신약해요. 거기다 대고 극도 받는 상황이고 설도 당하면은 내가 더 힘들겠죠. 그럴 때 인수로부터 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인성을 사용해서 생을 받아야 된다. 일간이. 이 경우를 제외하고 아주 일간이 아주 신약해서 극설을 받고 있든지 하여간 신약해서 생을 받아야 될 때 인성이 용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약하지 않은 경우 대개는 인성을 용신으로 삼을 수가 없다. 여기 대개는 신약한 거 이 반대죠.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신강하다든지 그럴 때는 적천수식으로는 이 인성을 이 용신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령 그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당연한 얘기죠. 예컨대 정관이 노출되고 인성이 중화돼요. 인수격인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관이 노출됐으니까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존재죠.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거죠. 인성이 중하다고 그랬는데 이 정관이 인성한테 다 설기당해서 이게 생으로 바뀐다는 거지. 이게 극이 아니라 인성이 강해서 그 얘기죠. 극하는 정관이 변화돼서 일간을 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요. 관과 정관과 인성 모두 용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인수가 강하고 정관이 노출되면은 정관 와봐야 이게 다시 강한 인성한테 다 설기가 된다는 거죠. 정관이 이렇게 이제 무력해지는 거죠. 그리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성이 왕에서 다 설기당하니까. 그리고 인성은 왕인데 또 인성이 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별도 다른 데서 즉 이 정관이나 그 인성, 이 관살이나 인성 이외에 여기 비겁이나 식상이나 재 여기서 별도로 용신을 취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관이 노출되고 인성이 중한 경우 아까 그 얘기했죠. 관이 노출되고 인성이 중하면은 이게 인성이 강해서 문제가 되니까 재운이 좋다. 이 식상운은 재를 생해주니까 좋은 거거든. 이게 재가 없으면은 비겁으로라도 이 강한 인성을 설계해줘야 되니까 비겁운도 좋다. 그러니까 이 세계 비겁운, 식상운, 재성운은 좋은 반면 관살운이나 인성운은 나쁘게 되는 거죠. 지금 서 선생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설명 방법만 다른 겁니다. 이게 같죠. 그래도 이제 이런 걸 자꾸 이해를 해야 되죠. 예. 그랬어요. 예. 본편의 정참정의 사주는 지금 아, 심 선생이 여기 관이 노출되고 인수가 중한 경우 지금 재운이 좋고 식상운 좋고 많이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지금 정참정의 사주를 예를 들어 놓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수격에서 정관이 노출되어 있고 인성이 중한 경우는 쉬운으로 할 때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기초로 이제 이런 걸 많이 알아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관사론이 오면은 어떻구나. 비거분이 오면 어떻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지금 제어고 식상만 이야기를 했죠. 비겁이나 인성이나 정관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알아놓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히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서 선생이 정참정의 그 사주를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 선생이 자평진전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여기서 그, 그 장참정, 예, 장참정 사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 사주를 보면요. 정관이 노출되고, 이렇게 정관이 노출됐죠. 격공용신과 일간과 같은 오행 재해놓고 보니까 정관만 노출됐어요. 관이 노출되고 일수가 강하죠, 그렇게. 일수가. 그래서요. 이렇게 인성이 강하고 이게 인수격이면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인데 거기에 강하니까 정관을 보면은 정관은 다 설기당한다는 거죠. 관의 기운이 모두 인성에게 설기를 당한다. 인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신앙하고 인수가 강한 경우는 이게 이제 정참정의 경우죠. 이게 신앙하죠. 일간의 록을 봤어요. 인성도 강하고요. 강한 경우는 그 아름다움이 시에서 자수를 본 곳에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면 그 기운을 설계해야 좋다고 그랬죠. 우리가 인수격의 성격 요인, 파급 요인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렇죠. 일간도 일간과 인성이 모두 왕하면은 식상으로 설계하면은 성격이다. 그 원리죠. 일간도 일간도 또 인성도 강하면 그 강한 기운을 식상으로 설계해야 좋다. 그런 논리 때문에 여기 인수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기 때문에 식상으로 설계를 해주면 좋다. 그래서 이 점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것은 응당 금수상관을 용신으로 취하는 경우다. 금수상관을. 이게요. 이게 금수상관 그러면은 평진전에서는 금수상관이다 그러면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이 그 해월달이나 자월달에 태어나면은 그런 경우 이제 금수상관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게 용신이 자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금수상관을 용신으로 한다. 이게 금수상관격이 아니에요. 금일간이 이렇게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왕한 경우 식신상관 이게 기운을 많이 설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식신보다 상관이 기운을 설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일간이 왕한 기운을 설을 해야 일간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기운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식신보다 상관이 더 좋죠. 그래서 금수상관을 용신으로 한 거죠. 또한 그 금수상관은 관을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보통 금수상관은 희경관이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금수상관은 관을 보면 좋다는데 기쁘다는데 왜 여기 불이경관이라고 나왔느냐. 기쁘지 않다고. 금수상관이 그 경관에서 기쁜 것은 금일간이 경금이나 신금일간이 해월달이나 자월달에 태어난 경우 그러니까 금일간의 상관격 해월달에 태어나면은 경금일간이 해월달에 태어나도 그러면 식신격이죠. 상관격이 아니라 근데 식신이 기운이 왕성하다 그러면 상관화 된다고 그랬죠. 그 경금이 해월달에 태어나도 식신이 왕하면은 그런 경우도 금수상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관살인 이게 병정화를 보면은 좋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금수 상관격이 아니라 금일간이 자신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거를 설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금수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금수 상관이 이게 식신을 보는데 이 관을 보면은 이게 관운을 보면은 이제 상관이니까 잘못하면은 상관 경관 이 정관이 다칠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금수 상관 격에서는
상관경관 하는 것도 있지만 조우가 더 급한 경우죠. 여기는 수월이라 그렇게 추운 계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관을 보면은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성이 왕에서 탈인데 여기 인성이 왕한 경우라고 했죠. 관이 노출되고 이게 관을 보면은 더 이게 유익하지가 못하죠. 인성이 뭐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그걸 더 상해주고 있다. 이게 좋지 않은 거죠. 대개 9월에 태어나면은 이게 금이 차고 물이 냉기가 있는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수월이니까. 해월 달은 돼야 된다. 그리고 원국에 이미 병화가 있어서 사주 국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관이면은 이제 화거든요. 병정화인데 화를 보면은 안 좋다는 얘기죠. 이게 불필요한 거 와봐야. 그래서요. 다시 재운으로 가는, 관운으로 가는 것이 화운이 관운이죠.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금수 상관을 용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자수가 용신이라는 거죠. 적천수에서는.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평진전 논리가 아닙니다. 지금 용신 허고 하는 건 이게 다 적천수 논리예요. 선생이 이걸 함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주를 볼 때 자평진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적천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게 프레임워크를 지금 동시에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지금 용신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적천수의 자평진전의 용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자평진전에서는 용신이 곧 격이죠. 그래서 격국용신이에요. 어, 이게 적천수 용신에 가까운 것은 상신인데요. 상신이 늘 적천수 용신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점을 분명히 하시고 가야 돼요. 이 평주라는 것은 말만 자평진전 평주지 이 서선생은 오로지 이 적천수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금수 상관을 용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수를 용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 그 재와 식상운이 가장 좋다. 이게 인성이 강하니까 제극인을 해줘야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상운은 인성이 문제등인데 이 식상으로 죄를 생해주니까 제대로 더 제극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죠. 그래서 재운과 식상운이 가장 이롭고 비겁은 또한 가능하다. 왜? 강한 인성을 설계하니까요. 설하니까 가능한 거죠. 괜찮은 운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비겁운이나 식상운이나 재운이 괜찮다는 거죠. 아까 이 관사로는 화기는 불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강한 인성운이 또 오는 게 이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더 이게 문제덩어리인데 이 문제되는 운이 오면 더 문제가 되죠. 이 사주는 해부터 진에 이르기까지 55년 동안 여기 해운이죠. 여기 해서부터 청간치지 이렇게요. 적천수에 보면은 이렇게 대우는 통으로 10년으로 본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서 선생도 설하고 선생도 임철주 선생도 모두 통으로 10년을 보되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통으로 보면 이게 55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천간지지를 나누어서 봐요. 여기 해서부터 여기 진까지 그러니까 이게 요 5개는 50년이죠. 이거는 이제 55년이라는 얘기죠. 즉 천간과 지지 구체적인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적천수를 하시는 서 선생도 또 임철주 선생도 그렇게 봅니다. 이 점은 심 선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운이 모두 금수 목 대운으로 왔다. 이게 금수 목으로 이게 다 금수 목운으로.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게 금이면은 이게 비겁이죠. 수면은 식상이죠. 목은 재성이죠. 이 세 개가 다 좋은 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주는 평생 동안 이게 다 대운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이게 기토 하나만 인성운이죠. 인성운, 그러니까 여기 55, 60년이라고 하지 않고 55년이라고 한 거죠. 금수무군을 만나서, 진짜로, 진실로 얻기, 획득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 대운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평생 동안 좋은 대운을 얻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이 장참정은 대운, 운이 아주 끝내주게 운을 만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 선생은 이 사주를 적천수식으로 봐서 자수가 용신이에요. 자수가 용신이니까 어, 이제 식신이 이제 용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용신이 되니까 이걸 이제 희신을 정할 때 보통 어, 용신이 적천수에서 식상이 용신인 경우 희신은 비겁 아니면은 재성으로 그 희신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인성이 강해서 문제가 되니까 희신이 이제 그 식상을 용신이라고 그러면은 희신을 그 희신을 재성으로 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용신을 도와주는데 이게 이제 기신이거든요. 이게 기신. 기신은 용신을 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신은 용신을 도우려면 극하는 놈을 극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금수 상관이 용신, 즉, 이 식상을 용신이라고 한다면 재성을 희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적천수식으로 보면. 비겁도 이 희신을, 이게 기신이라고 그랬죠. 기신을 힘못 쓰게 줄여주잖아요. 설계해줘가지고. 기신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거죠. 용신을 극하지 못하도록, 직접 때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괜찮은 거죠. 이게 이제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적천수에 의하든 자평진전에 의하든 이게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적천서라고 선생은 어, 이게 자수가 용신, 여기는 이제 식신이죠. 식신이 용신이고 재성이 이제 재성운도 좋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재와 식상운은 가장 이롭다고 그랬어요. 희신이니까요. 비거분도 또한 가능하다. 이게 문제덩어리를 설계하니까요. 그리고 관은 필요 없다. 필요 없지 않다고 그랬죠. 화우는, 관살은. 인성우는 뭐그 온데다 대고 또 와야 필요가 없죠. 여기 기토운 이게 인성이죠. 인성은 좋다 소리 안 했잖아요. 이게 55년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 심 선생이 자평진전에서 인수격에서 이렇게 정관이 투관되고 이 얘기는 이 인수용관이라는 얘기예요. 천간에 떠 있는 글자가 정관밖에 없다. 그리고 인성이 아주 무겁다. 인성 무겁죠. 세 글자나 되고요. 네. 거기다 대고 일간도 이렇게 이게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 정관운은 뭐 태과해도 괜찮다고 그랬죠. 태과해도 이게 이제 이 경우는 지금 여기에 에, 인성은 중한데 일간이 신강하다고는 안 했어요. 여기처럼 인성과 일간이 모두 왕한 경우는 정관이 태가하던 그 태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 분명히 심희천 선생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선생이 이거를 이해하기 좋게 이것만 딱 놓고 설명을 하면 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때마침 이거를 설명을 하다가 이게 이제 심 선생의 자평진전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장참정의 사주 요 사주를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생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기가 편한 거죠. 이게 어떤 선생님은 이걸 지금 자평진전 평주의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내용과 이게 저 심 선생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평진전 내용이고요. 이거는 패러다임이 달라요. 프레임워크가 달라요. 격곡 위주로 보는 거죠.
여기는 오행의 생극제와의 중화를 삼는 게, 삼는 거 위주로 그 용신을 찾는 거죠. 여기는 격곡 중심으로 그 상신을 찾아나가는 거죠. 격을 성격시키고 완성시키는 쪽으로. 거기에 필요한 글자가 상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과 지금 이 장참정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적천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자평진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이게 이해하실 때 조금 부족한 점이라고 할까요? 쉽게 이게 그 예를 들어놓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공부가 된 선생님들은 아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편하죠. 아주 군더더기 없고요. 그런데 이게 이 생극자와의 그 원리를 자평진전 내용을 대부분 그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참 이치를 깨우치기가 좀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고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용은 접근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지금 취운을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정관이 노출되고 인성의 왕한 경우 비록 여기 일간의 제 왕한 경우라는 게 그 사주를 예를 들었으나 원칙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거죠. 이거를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게 결론이 동일하게 나온 거죠. 요 세 개는 괜찮고 이 두 개는 어, 별로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정관운이 와도 괜찮아요. 정관운이 와도 왜 일간도 이게 신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원래 초점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게 심 선생이 여기서 장참정의 사주를 예를 들어놓고 있지를 않는 거죠. 예, 이게 키워드죠. 요럴 때 재혼인과 식상운이 좋다. 왜 그러냐? 인수격은 이 격은 가장 사주 내에서 가장 강한데 월령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되고 또 글자도 많다. 그러면 너무나 이게 왕하다는 거죠. 근데 정관이 와봐야 다 설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문제라는 얘기죠. 문제되면은 억눌러 줘야죠. 그래서 재운이 좋은 거고 식상은 재를 생연이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재가 없으면은 비겁으로라도 설을 해야 되죠. 이게 문제의 원인을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봤고요. 예, 다음에는요. 이 정관에 떴는데 또 식신이나 상관도 함께 있는 경우 그 경우에 치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